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도 함께 진화하면서 신규 감염자 숫자도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감염자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데믹의 완전 종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중증 발현력이 모두 강한 델타 변이와 델타 변이 플러스 등으로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델타 변이 플러스 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변이 바이러스 많잖아요. 많은데 네. 우리가 이 델타 변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성격이라는 게 이 진화할수록 변이가 되면 될수록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건 전파는 세지고 전파력은 세지고 살상력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자기들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건데 이 델타는 약간 그런 공식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전파력 세지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지금 중증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입원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감염되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게 되고 사망까지 가는 경우, 사망까지 안 가더라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델타 변이는 기존에 지금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벗어나서 굉장히 세지고 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숫자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억 명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지배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 우한도 가장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끝났죠, 거기가. 그래서 다른 데서 한창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 때 중국 우한은 벗어났어요. 네. 벗어났는데 최근에 15개월 만에 다시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중국 우한도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다시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뭐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뭐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뭐 가리지 않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이 델타 변이에 의해서 지금 그 지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일시적, 단발적 현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델타 변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델타 변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존 변이 바이러스와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라는 게 기존 바이러스에서 진화하는 건데요. 네. 전파력이 좋아지는 대신에 살상력은 떨어져서, 그래야 이제 숙주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바이러스도 따라 죽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안 죽여야 되는, 그래서 죽이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전파되는 능력은 강해지고, 이게 변이 바이러스의 기본인데 지금 그 기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8월 달 들어서 보면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 병원에 이제 입원한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5만 625명입니다. 근데 이게 그 지난 겨울 이후 최대 수치인데, 지난 겨울이 그러니까 작년 뭐 11월, 12월부터 올해 한 2월까지 그 사이가 굉장했죠. 수치상으로는 굉장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수치상으로는 가장 심각했던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규 감염, 사망, 병원 입원 환자 가장 높았던 때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감염이 된 사람들이 지금 중증으로 발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감염이 연일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 감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증 환자까지 같이 늘어나고 있다. 한때는 뭐 신규 감염은 늘어나더라도 사망자는 안 늘어나고 중증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감기나 독감 수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이 델타 변이가 감기나 독감이랑은 다르다는 게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 이게 좀 우려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력과 중증력이 동시에 네.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기존 바이러스 특성에서 좀 벗어나는 벗어난 거 아닙니까?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숙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숙주를 이제 죽이지 않고 숙주가 또 죽진 않더라도 건강이 악화되면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그 안에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숙주가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그 변화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바이러스의 진화. 그래서 변이가 되면 될수록 살상력은 좀 줄어드는 게 기본인데 지금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델타 변이는 요즘 추세를 보니까 점점 중증력, 살상력도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과학자들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알파 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이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가는 그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이에 걸릴 때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델타 변이 또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요즘 나왔는데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전파력과 중증력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 또 세계 주요 과학자들이 전부 다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대책에 의미가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그게 있어요.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대책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대책을 세우기가 좀 기존의 대책만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기존의 대책은 결국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쓰고 뭐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 대책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집단 면역 상태로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단 면역 전 지역의 최소한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으로 가면 안전하다. 그때까지는 백신 접종하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버텨야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70%가 아니죠. 요즘 뭐 WHO라든가 뭐 CDC나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80%, 90%까지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도 같이 가도 집단 면역이 아니고 이 워낙에 그 델타 변이가 강력하기 때문에 80% 90%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80% 90%까지 가더라도 이게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집단 면역이란 게 있는 거냐.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 보면 과학자들은 집단 면역은 이제 기대할 수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파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른 대책.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게임이 체인지가 됐고 게임 체인저가 이 델타 변이가 게임 체인저가 돼버렸고 이제는 근본적인 게임이 완전히 바꿔지면 룰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려면 그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고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응책으로는 지금 뭐 한계가 있다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방식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떠오르잖아요. 일단 뭐 락다운하는 거, 사람들 일단 다 집에만 머물게 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 락다운. 거기다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대책들입니다. 근데 이런 대책은 이제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락다운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또 평생을 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또 평생을 백신 접종을 이렇게 계속 백신 접종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면 그 안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고 우리가 극복해내면 그 다음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세계 각국들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발상의 전환, 정말 그 말 그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상의 전환이라 하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건 사실 네. 우리가 락다운을 하고 백신을 맞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전제였어요. 종식시킬 때까지 우리가 버티자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종식을 못 시킨다. 네. 종식을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네, 없다.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네. 코로나19는 우리 곁을 안 떠날 거고 계속 있을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락다운을 하냐? 못 한다는 거죠. 평생을 락다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되 어떻게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래서 락다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네. 근데 감기나 독감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지금 과학자들이나 세계 주요 국가들 뭐 WHO 이런 데서 좀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나타난 후에 백신 접종한 사람들도 돌파 감염 때문에 계속 감염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쓴 사람도 지금 감염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살면서 계속 우리가 감기나 독감을 조심하면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듯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19를 특별한 지금은 사실 특별한 병인데 특별한 감염병인데 이거를 일상적인 그런 어떤 우리 곁에 있는 질병의 하나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발생의 전환이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추가적인 의학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되 네.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네. 독감도 예방주사가 있잖아요. 플루샷이 있잖아요. 네. 그 덕분에 우리가 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의학적인 대응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의학적 대응이라고 그러면 백신밖에 없잖아요. 백신밖에 없는데 물론 치료제가 있긴 합니다만 치료제라는 게 그 중증 환자들 병원에 그렇죠. 입원했거나 뭐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진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지금 투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상당히 진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치료제라면 감염된 걸 알았을 때 증상이 별로 없더라도 투여해가지고 증상이 더 발전하는 거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우리가 믿고 먹거나 뭐 맞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치료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또는 증상이 미미한 사람들에게는 안 하죠. 이걸 투여를 안 하고 그만큼 이게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상황이 심각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위험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게 이런 치료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신뢰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 변이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촌들이니까 대체적으로는 효능을 발휘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또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타나면서 기존 백신은 돌파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고요.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치료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은 백신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 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연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지금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치료제는 이제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거기 네. 때문에 의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약이라는 거는 원래 아픈 몸을 낫게 하고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복용하잖아요. 그렇죠. 약이라는 게. 근데 사람들이 심하게 아파야지만 약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만 아파도 아픈 기미가 보이면 그냥 약을 먹고 빨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약을 먹고 그냥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뭐 이런 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뭐 아니면 빨리 병원 가서 평소 같으면 약으로 때울 걸 그냥 좀 아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제는 코로나에 감염된 후에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이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증상과 관계없이 내가 감염됐다는 게 확인되면 바로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해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의미의 치료제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치료제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이제 지금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3대 백신 뭐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은 전부 다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공중보건상의 위기이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됐는데 이게 레귤러한 사용 승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백신 접종 안 맞는 사람 중에 일부는 그것 때문에 이건 FDA가 제대로 연구해서 좋다고 한 게 아니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거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도 개발을 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개발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레귤러한 사용 승인을 얻어내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심하고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뭐 그런 점이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민간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항공사라든지 네. 뭐 또 뭐 어저께는 뭐 지금 뭡니까 저 LA 카운티 슈퍼리 코트에서도 네, 지금 그러고 그렇죠. 이 백신 안 맞으면 안 되겠다. 이 아주 강제 지금 움직임이 네. 보이고 있지 보이고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일종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모든 비즈니스를 다 셧다운 시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우리가 셧다운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상대로 이겨낼 것인가? 바로 백신 접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백신 접종은 해야 된다. 안 맞은 것보단 맞은 게 낫다. 그래서 맞고 전부 다 맞으면 그래도 백신이 이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빅테크 주요 기업들이 그런 그 미접종자들의 회사 출근을 막고 있고 어제는 CNN이 직원을 3명을 해고시켰어요. 근데 이 해고시킨 직원이 백신 접종을 안 하고 회사에 출근한 사람들을 해고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래서 해고시켰고 그래서 CNN CEO 제프 저커 CEO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해고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CNN이 이렇게 했지만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앞으로는 정말 의료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안 맞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사회적 분위기가 갈수록 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백신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좀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